자, 여러분, 위험의 순간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조직원들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요, 갑자기 여기 불이 났습니다. 리더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30초 내에 다 빨리 급하게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자, 리더들은 우리 조직원들보다 먼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접한 리더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자, 모두 빨리 뛰어! 이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소리를 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내립니다. 이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뛰었을까요? 바로 그분이 뛰라고 그래서 뛴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상황은 없을까요? 자, 그 리더가 다 뛰어! 하고 소리치니까 전부 다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뭐야? 그래서 뛰지 않습니다. 왜 안 뛰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이 뛰라고 했기 때문에 뛴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가 평소에 조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는 곧 위기의 순간에 조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신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리더들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자, 제 강의 시리즈를 여러 번 들으셨다면 여기서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신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나, 너 믿어 하는 신뢰가 아니고요. 조직에서 필요한 신뢰는 바로 예측 가능함에서 오는 신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할 때 사람들은 신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뢰를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회 신뢰가 떨어지면요, 속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니까 거쳐야 될 과정이 더 많고 확인해야 될 과정이 더 많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신뢰가 높아지면 사회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비용이 낮아집니다. 자, 우리 이 시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신뢰는 곧 돈이라는 것이죠. 자, 리더의 신뢰를 완성하는 세 가지 계명, 즉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일관성이라는 기둥입니다. 우리 조직원들은요, 우리 리더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하고 결정하고 또 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그분이 참 일관되다 안 되다 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갖고 아무거나 오케이를 하던 사람이 또 어떤 날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럼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일관성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입니다. 자, 원칙과 기준은 우리 조직 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해석을 함께 할 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핵심 가치, 나의 핵심 가치, 나의 업무 가치를 제대로 정의하고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공정성이라 그래요. 자, 사람은 공정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자, 근데 공정성이 깨지는 경우가 우리 조직에서 대단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부장님이 누구한테는 야 철수야 이름을 부르고요, 누구한테는 김 과장 직책을 부릅니다. 그렇다면요, 직책을 부름받는 사람은요, 철수라고 저 친구를 더 편애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정성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시간의 공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님이요, 한 달 내내 식사를 하는데 한번 누구랑 식사를 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대부분 절반 이상을 같은 사람하고 한답니다. 평소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조직원들은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대표적으로 공정성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의 공정성입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미리 알려줘서 조직원들이 놀라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평가는 리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평가는 실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리더가 한 평가가 납득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가는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납득성 이슈에서 나옵니다. 납득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와는 또 별개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납득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논리적, 구조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 기둥은 성과 창출 지향성입니다. 평소에 리더들이 성과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조직원들이 신뢰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뭐 옛날 우리 분위기처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사람은 되게 좋아해. 가면 형 같고 가족 같고. 그런데 그분하고 함께 가면 성과가 나지 않고 뭐 평가도 안 좋고 보너스 다른 팀은 받는데 우리 팀은 못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을 좋아는 하지만 그분을 따르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항상 리더는요, 성과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기둥은 신뢰를 이루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밑받침인데 그 밑받침이 바로 긍정성이라는 밑받침이라는 것이죠. 자, 긍정성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코로나 상황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게 반드시 기회가 될 거야. 자, 우리가 옛날에 그 IMF 상황 또 세계 금융 그 기간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냐. 그때 근데 우리가 해냈잖아. 이번에도 잘 될 거야.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조직원들은 리더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정성 위에 이 긍정성 위에 일관성과 공정성과 성과 창출 지향성을 세우려면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면 보이고 모르면 안 보인다. 리더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조직원들이 설령 리더를 좀 깐깐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고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조직을 살리고 조직원들을 행복한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누는 이 신뢰 리더십 과정은요,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함께 강의를 나누었었고요. 특히 공무원 분들 중에서 과장 진급하시는 분들이 그 진천에 가면 국가인재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이 신뢰 리더십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강의안을 만들고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해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져야 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뢰 지수를 키우시기 바랍니다.